이순신도 잘 계산을 해내죠. 그렇죠? 우리가 P1한테는 AVG, AG 평균 나이를 알려준 적이 없어요. 하지만 잘 계산해서 60년 남았다라는 것을 계산해냅니다. 요런 차이가 있어요. 됐죠? 자, 그럼 얘가 그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따로 값을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림으로 볼게요. 그림으로. 자, 기본 컨셉은 그거죠, 여러분. 복사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클래스랑 완전히 똑같이 생긴 애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게 객체 또는 인스탄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스태틱을 붙여요. 이렇게. 자, 그럼 얘 있죠? 스태틱 붙은 얘는 복사본을 만들 때 만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어쨌든 얘네들도 복사본 얘네들도 평균 나이가 필요하잖아요. 이거 하려면. 대신 얘네들은 무조건 평균 나이 같은 경우는 요걸 보게 돼요. 클래스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스태틱은 그래서 클래스에 딱 붙여놓고 복사본들한테 복사해주지 않는 단 하나의 자원을 스태틱 자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클래스에다가 고정시켜요. 자원을 이렇게 내려주지 않고, 복사로 내려주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객체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만약에 평균 나이 필요해? 그러면 클래스에 있는 거 가져와서 사용해. 그래서 모든 객체들은 클래스에 있는 값을 같이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P1이 와가지고 여기다 100이라고 적어놓으면은 이 100이라는 값을 고스란히 얘가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100이었는데 얘가 와가지고 여기를 200으로 고쳐요. 만약에 그럼 얘도 다시 200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됐죠? 이해되셨죠? 좀 돌렸다가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자, 스태틱 이렇게 붙여놨죠? 그럼 여러분들이 new person 할 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age name 이순실 40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P2 30 홍길동 들어가요. 그 다음에 P2.avg age 평균 나이 해서 100 넣죠. 그죠? 그럼 요건 어떻게 된다? 요렇게 100 들어가는 겁니다. 요때 다시, 자, 모든 프로그램은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럼 어디에 저장하냐면 보통 여러분들도 아시는 이 메모리라는 곳에 저장을 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프로그램이 내부적으로 막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계산을 막 수행을 하죠. 뭐 계산의 중간 단계나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막 여기다 저장을 했다가 필요하면 다시 가져왔다가 다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뭐 차 있다? 그럼 옆에다 저장하고 다시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메모리를 이렇게 계속 사용해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 메모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통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메모리를 이제 자바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합리적으로.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지 않고요. 자바도 일 처리를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규칙을 만들어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규칙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저장되는 데이터의 성격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합니다. 저장하는 영역을 구분을 해요. 그래서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영역을 나눠 볼게요. 첫 번째가 데이터. 코드까지 여기다 넣을까? 코드 데이터. 자, 이름이에요, 이름. 그 다음에 스택이라는 이름을 가진 영역을 만들어요. 그냥 이름이 스택입니다. 그냥 메모리인데, 통짜 메모리인데, 영역을 나눠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힙이라고 만들어요, 힙.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뭐, 네 가지로 나누기도 하거든요. 코드, 데이터. 근데 사실 여기는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스택이랑 힙, 여기가 이제 주 무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제가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이렇게 만드시면은, 클래스 뭐 A 뭐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은, 자, 클래스는 어디에? 클래스는 여기에 저장됩니다. 코드 데이터 영역에 저장돼요. 이거 그냥 합칠게요. 자, 됐죠? 그 다음에 클래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함수가 있어요. 함수. 그래서 함수가 있는데 무조건 메인 함수를 먼저 찾아요. 메인 함수가 없으면 실행조차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 클래스 A에다가 메인 함수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메인 함수는 여기 만들어집니다. 스택.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객체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만들 수 있잖아요. new 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new를 하신다. new 하고 여기에다가는 뭐 클래스 이름 넣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person이라는 클래스 하나 우리가 만들어서 넣었다고 칩시다. 클래스 person. 됐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여기다 이렇게 뭐 name, 뭐 age 이렇게 해서 만들잖아요. 그죠? 그럼 최초로 얘가 어디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코드 데이터 영역에 먼저 올라가요. 그 다음에 메인에서 만약에 new 클래스에서 여기 person을 만든다고 쳐봐요. 여기다가 new person 이렇게 하겠죠. 그죠?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이름으로 찾아서 요렇게 여기다 만들어줍니다. 힙에다 만들어줘요. 이렇게 생겼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시간 순서를 한번 볼게요. 보통 시간 순서는 이렇게 가겠죠. 여기 코드 영역, 데이터 영역에 먼저 생긴 다음에, 클래스가 생긴 다음에 그 중에서 메인 함수를 찾아요.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뭐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이 스택에 만들어져요. 그러다가 이 함수, 메인 함수나 이런 데서 new 해서
객체를 하나 만든다라고 하면은 해당 클래스를 찾아서 똑같은 모양을 여기 힙에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 지금 보이시죠? 코드 영역에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가장 왼쪽에 제일 먼저 클래스가 먼저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요.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어야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장된 것 중에 메인 함수가 있는지 찾아요. 그래서 메인 함수가 있다 하면은 그 메인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은 다 여기에 저장됩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세분화시켜서 보여드릴 건데 일단 큰 그림 먼저 이해하세요. 메인 영역이 생겨서 메인에서 필요한 이 메인 함수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여기 다 만들어져요. 자, 그러다가 메인에서 우리가 new를 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봅시다. 자, 요 메인이죠. 이게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렇게 변수들도 여러 개 있고 뭐 출력도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배열도 만들었고요. 그러다가 이 밑에서 보시면 new 하잖아요. new 하게 되면은 객체가 하나 만들어진다. 그래서 new라는 코드가 있으면 일단 원본이 있어야 복사본을 할 거 아닙니까? 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본을 일단 여기서 찾습니다. 여기 와서 찾아요. 그래서 여기 있네, 퍼슨 여기 있네. 그래서 얘랑 똑같이 생긴 걸 여기 힙에다 만들어줍니다. 이게 복사본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마무리할게요. 자, 그럼 이제 스태틱에서 논 스태틱에 접근할 수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안 되는 이유. 자, 그러면 시간 순서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1, 2, 3. 자, 그럼 여러분이 스태틱을 붙인 자원은 여기 생기고요. 노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스태틱. 스태틱을 붙이지 않은 건 언제 생기냐면은 여러분들 new 해가지고 복사본이 만들어졌을 때. 요거는 녹색으로 해볼까? 그래서 무조건 1번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3번이 나중에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태틱이 붙은 거는 이미 1번 시점에 존재하는데 스태틱이 붙지 않은 건 3번 시점에 나오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없는 거를 1번에선 3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상 1번이 더 앞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태틱이 붙은 애들은 얘네들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해되시나요? 자, 이해가 되면 다행이고요. 안 되면은 일단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아까 제가 스태틱이 붙지 않은 것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인트로듀스에다가 스태틱을 붙이는 순간 빨간 줄 뜨면서 안 되죠. 왜냐면 얘네들은 스태틱을 붙이지 않았으니까. 자, 그래서 이 introduce라는 함수는 1번 시점에서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age, name, home 얘네들은 스태틱이 안 붙었죠? 얘네들은 3번 시점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지도 않는 것들을 사용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
스코프라고 할게요. 자, 일단 클래스 변수랑 인스턴스 변수의 차이는 아까 잠깐 확인했죠. 자, 요게 인스턴스 변수 맞죠? 자, 요게 클래스 변수죠. 클래스 변수 아닙니다. 이렇게 붙여야만 클래스 변수예요. 됐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사용을 해볼 건데, 자, 요렇게 미리 값을 하나 넣어 놓을 수 있거든요. 100이라고 해볼게요. 요렇게는 한 30이라고 해볼게요. 자, 단적인 예로, 자, person이라는 클래스죠. 여러분, 요거 person 클래스입니다. 여기에다가 avg, ag 달라고 하면은 줍니다. 해볼게요. 몇이 나온다? 10이 나옵니다. 100이 나옵니다. 자, 100이 나오죠. 요거예요. 자, 그러니까 클래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변수를 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줄 수 있죠. 그죠? 근데 age 이렇게 달라고 해보세요. 못 주죠. 그죠? 빨간 줄 뜨죠. 그죠? 그래서 실행을 하면 에러가 나요. 자, 왠지 아시겠나요? 클래스가 그죠? 메모리에 존재하는 시점에 avg 얘는 같이 존재합니다. 그죠? 왜냐면 클래스 내부에 그냥 저장된 거니까. 근데 요 인스턴스 변수라는 거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복사본 만들어야만 생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ag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복사본이라는 말도 안 쓸 거고요. 객체라는 말로 쓸게요, 여러분. 객체.
객체를 이제 복사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인스턴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에이지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new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new가 객체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person p1이라고 해서 변수에 저장하겠습니다. p1.ag 요거는 이제 되죠. 좀 천천히 할게요. 요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person은 뭐다? 클래스 그 자체입니다. p1은 뭐다? person의 복사본을 만든 거예요. new해서. 요거 차이 이해되시죠? 요거는 좀 천천히 할게요. 요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에이지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new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new가 객체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person p1이라고 해서 변수에 저장하겠습니다. p1.ag 요거는 이제 되죠. 좀 천천히 할게요. 요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person은 뭐다? 클래스 그 자체입니다. p1은 뭐다? person의 복사본을 만든 거예요. new해서. 요거 차이 이해되시죠? 요거는 안 된다. 요거는 된다. 30이 나오겠죠? 자, 됐죠? 그래서 스태틱 붙은 건 여러분들이 복사본을 만들지 않아도 바로 클래스한테 달라고 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스태틱 그 함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메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메서드를 하나 만들게요. 하이. 자, 이 하이도 여러분들이 person.hi 하면은 안 돼요. 왜냐면 얘는 스태틱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복사본을 만들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함수예요. 메서드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클래스한테 클래스 그 자체한테 hi라는 메서드를 실행시키고 싶으면 이렇게 스태틱으로 클래스에 붙여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실행 가능하죠. 싶으면 이렇게 스태틱으로 클래스에 붙여주셔야 돼요.
그 이제 실행 가능하죠. 되셨으면 자, 이번엔 넘어갈게요. 그래서 원래 일반적으로 이렇게 스태틱 안 붙인다 그랬죠? 함수에. 그래서 복사본을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다만 가끔은 이렇게 붙여서 쓸 때가 있기는 해요. 가끔. 근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그것까지는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린 거고, 이게 첫 번째 문제랑 관련이 있죠. 첫 번째 문제 뭐였죠? 자, 뭐 제가 용어를 설계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대부분의 이제 객체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설계도라는 말을 많이 써서 저도 그냥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점프트 자바에도 설계도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자, 객체화 없이, 객체화라는 게 복사본 만들지 말고 설계도, 클래스에 있는 것을 바로 사용해봐라, 그런 뜻입니다. 문제는 요렇고요. 자동차 달리다라고, 자동차라는 클래스를 먼저 이렇게 만들란 얘기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달리다라는 함수를, 그러니까 메서드를 하나 만들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빨간 줄이 뜰 텐데 요거를 바로 클래스한테 사용하게 하려면은 스태틱을 붙이면 됩니다.
그런 내용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자, 요거 이렇게 해놓을게요. 요거 이따가 올려드릴게요. 자, 바로 이어서 할게요. 자, 이번엔 지역 변수를 한번 볼게요. 자, 지역 변수는 뭐냐면, 아까 제가 지역 변수를 뭐라고 잠깐 소개를 드렸냐면, 함수에 저장하는 변수라고 했습니다. 함수에 저장. 그래서 해볼게요. 뭐라고 할까? 그냥 여기다 할게요. 플러스 이거 예전에 저희가 한번 만들어봤던 메서드인데, 자, 이렇게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해되시죠? 4개 변수 2개 받아가지고 더해서 결과값을 리절트라는 변수에 담은 다음에 출력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요거 같은 경우 가 뭐냐면, 자, 여기 int num 1, int num 2, 그리고 int result라는 게 변수 보이시죠, 여러분? 변수라는 건 결국 뭔가를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릇 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플러스라는 메서드는, 함수 메서드는 실행되기 위해서 총 3개의 저장 공간이 필요합니다. 맞나요? 이해되시죠? 자, 다시 제가 이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그냥 네모나게 그리겠습니다. 여기가 만약 플러스라는 함수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플러스 함수가 실행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숫자가 3개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요거 저장해야 되는 변수잖아요. 이렇게 필요합니다. num 1, num 2, result. 이해되시나요? 변수 3개죠. 이렇게 만들어줘요. 자, 그래서 이게 함수 플러스라는 함수가 실행될 때 필요한 거죠. 왜냐면 여기 안에서 함수가 어떤 계산을 하기 위해 필요한 거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함수라는 게 일이 다 마치고 나면 요거 다 더해서 리절트까지 해서 출력까지 하고 나면 함수가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이제 얘네들은 필요가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숫자를 2개를 전달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숫자 2개 써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까지 봤어요. 자, 그리고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우리는 여기 필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함수에서 뭐가 필요해가지고 데이터가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변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플러스 함수가 일을 다 마치고 나면 얘네들은 이제 다 썼으니까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을 계속 메모리에 남겨두면 우리의 메모리는 그 저장 공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메모리 용량 뭐 64기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용량이죠. 그래서 요런 게 쌓이고 하면은 이 메모리 용량이 점점 찹니다. 자, 그리고 이 함수라는 거는 필요에 따라서 막 몇 번이고 막 100번, 1000번이고 실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함수가 자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저장 공간을 사용해 놓고 없애지를 않으면 점점점 메모리가 부족해질 거예요. 우리의 자원이 한정된 자원이 점점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바가 이걸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함수 단위에서 만들어진 변수는 함수가 끝나면 알아서 삭제를 해줍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본적인 전략은 뭐다? 함수 안에서 만들어진 건 함수에서 필요하니까 만든 거고 함수가 끝나면은 누가 사용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함수 끝날 때 같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함수에서 만든 건 함수 끝나면 사라진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테스트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 테스트라는 함수 이제 메서드라고 제가 부르려고 하는데 자꾸 입에 붙어서 제가 함수랑 메서드를 좀 혼용해서 써도 일단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자, 리절트를 사용하겠다고 적어도 빨간 돌이 떠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우리가 리절트가 위에 함수에 있긴 한데 테스트 영역 안에서는 없죠. 그래서 이 플러스라는 함수가 이 리절트를 갖고 있긴 하지만 얘는 끝나면은 사라지는 거라서 다른 데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거보다 플러스가 만든
다른 함수가 만든 변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되셨죠? 자,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만 쓴다. 자,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요 플러스라는 함수에서 사용한 결과를 얘가 사용하고 싶다. 두 번째 얘가 사용하고 싶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result라는 변수를 함수가 공유해야겠죠. 공유. 그래서 자, 요거를 클래스를 따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칼큘레이터라고 해볼까요? 자, 제가 이거를 지금 클래스를 따로 만든 이유는 이 스태틱 있죠. 이거를 제가 빼려고 하는데 이거 빼면은 여기서 실행을 못합니다. 얘는 스태틱이 붙어있고 얘는 안 붙어있으면 사용 못하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지금 스태틱을 붙인 건데 이제 얘네들을 여기로 뺄게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두 개의 함수를 칼큘레이터 클래스라는 곳에 옮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스태틱을 좀 빼줄게요.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단지 이제 여기 메인 함수가 있는 클래스에서 함수 두 개가 옮겨갔을 뿐입니다. 자, 그럼 이 플러스가 원래 여기 써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여기로 이사 갔죠? 이사 갔죠? 이 플러스는 이제 누구 거다? 칼큘레이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는 실행을 못 하고요. 이 플러스라는 함수를 가지고 있는 칼큘레이터한테 부탁을 해야겠죠. 자, 근데 칼큘레이터 이 플러스라는 함수가 스태틱이 안 붙어 있으니까 복사본을 만들어서 써야 됩니다. 객체를 만들어서 써야 돼요. 그래서 new calculator 뭐 C1이라고 해볼게요. 얘가 가지고 있는 거죠. 플러스라는 거. 이해되시죠? 칼큘레이터가 가지고 있는 플러스고요. 클래스 자체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의 복사본, 인스턴스, 객체
객체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주석 처리하고 잠깐 실행해 볼게요. 3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꼭 그림이랑 이런 거 그려보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림 어떻게 그리면 됩니까? 자, 메인이 시작이죠. 뉴 칼큘레이터 하죠. 그죠? 그러면 칼큘레이터라는 클래스가 있을 거고, 칼큘레이터에는 뭐가 있어요? 두 개의 함수가 있죠. 플러스랑 테스트. 플러스랑 테스트. 자, 그 다음에 new 하면 복사본이 만들어지죠. 지겨워도 이거 계속 그릴 겁니다. 여기도 플러스 테스트. 되셨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 복사본은 이름이 없으니까 calculator C1이라는 변수에 담아주는 거죠. C1. 자, 그 다음에 C1점 플러스 하면 우리가 얘를 지목하는 거고, 얘가 가지고 있는 함수 중에 요거를 실행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머릿속으로 떠오를 때까지 연습을 해주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여기, 자, 이 리절트라는 거 왜 안 되는지 아시겠어요? 얘가 가지고 있는 함수 만들어서 j가 플러스 클래스의 복사본 인스턴스 객체 해볼게요. 얘가 가지고 있는 거죠. 플러스라는 거. 이해되시죠? 칼큘레이터가 가지고 있는 플러스고요. 클래스 자체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의 복사본, 인스턴스, 객체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주석 처리하고 잠깐 실행해 볼게요. 그림 어떻게 그리면 됩니까? 자, 메인이 시작이죠. 뉴 칼큘레이터 하죠. 그죠? 그러면 칼큘레이터라는 클래스가 있을 거고, 칼큘레이터에는 뭐가 있어요? 두 개의 함수가 있죠. 플러스랑 테스트. 플러스랑 테스트. 자, 그 다음에 new 하면 복사본이 만들어지죠. 지겨워도 이거 계속 그릴 겁니다. 여기도 플러스 테스트. 되셨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 복사본은 이름이 없으니까 calculator C1이라는 변수에 담아주는 거죠. C1. 자, 그 다음에 C1점 플러스 하면 우리가 얘를 지목하는 거고, 얘가 가지고 있는 함수 중에 요거를 실행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머릿속으로 떠오를 때까지 연습을 해주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여기 자, 이 리절트라는 거 왜 안 되는지 아시겠죠? 함수가 서로 다른 함수다 보니까 접근을 못합니다. 이 리절트라는 건 이 함수가 끝나면 어차피 사라지는 거라 얘가 접근할 수가 없어요. 리턴을 해서 얘한테 넘겨주지 않는 한. 근데 이제 리턴하면 또 복잡해지니까 일단 이렇게 생각할게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플러스라는 함수에서 이렇게 num1과 num2의 그 합 결과를 리절트에 담잖아요. 이거를 여기서도 사용하고 싶다 이거죠. 테스트에서.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int 리절트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스턴스 변수죠. 됐죠? 자, 변수 앞에다가 자리형을 붙이는 건 새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미 있는 거는 이름으로 가져와서 쓰는 거죠. 이해되시죠?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요 인스턴스 변수 따로 있고요. 여기서 플러스가 자신의 영역 안에서 이 리절트라는 변수를 또 만듭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이 리절트 인스턴스 변수 리절트를 불러와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 밑에 테스트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에러가 뜨지 않죠. 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자, 이번에는 지금 빨간 줄 뜨지 않고요. 자, 실행하면 잘 될 겁니다. C 원점 테스트로 해볼게요. 일단 플러스 한번 하고 자, 그럼 3 두 번 나와요. 그죠? 자, 이번에는 지금 빨간 줄 뜨지 않고요. 자, 실행하면 잘 될 겁니다. C 원점 테스트로 해볼게요. 일단 플러스 한번 하고 자, 그럼 3 두 번 나와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 밑에 테스트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에러가 뜨지 않죠. 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자, 이번에는 지금 빨간 줄 뜨지 않고요. 자, 실행하면 잘 될 겁니다. C 원점 테스트로 해볼게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 밑에 테스트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에러가 뜨지 않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자, 이번에는 지금 빨간 줄 뜨지 않고요. 자, 실행하면 잘 될 겁니다. C 원점 테스트로 해볼게요. 일단 플러스 한번 하고, 자, 그럼 3 두 번 나와요. 그죠? 보자. 이 실행 결과를 보자면 1, 2가 넘어가서 실행이 되죠. 더해져요. 3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다 저장한다? 리절트에 저장하는데 이 리절트는 인스턴스 변수입니다. 자, 그리고 인스턴스 변수, 이 테스트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된다? 리절트를 사용을 하는데 요 안에 리절트가 만들어진 적이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 인스턴스 변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뭐가 된 거예요? 함수가, 두 함수가 공유하게 되죠. 함수 메서드. 자,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어디다 적을까? 여기다 적을게요. 자, 결론적으로 클래스 변수는 뭐예요? 모든 인스턴스가 공유하는 변수죠. 인스턴스 변수는요? 모든 함수 또는 메서드 공유하는 변수입니다.